안녕하세요. 8월 1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미국 증시 지금 2시 30분 정도 됐는데요. 다우지수 0.7%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이 2.5% 상승, S&P 500은 1.6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종목들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엔비디아가 11% 상승이 좀 나왔어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1.7% 하락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내로 6%까지 좀 밀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후에 뭐 메타라든지 구글, 애플, 아마존 모두 흐름 좋고요. 테슬라 역시 4%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종목들은 볼 거 없을 것 같고요. 엔비디아 반도체 업종만 일단 급등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된 게 있거든요. 어제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그리고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FNC 회의도 일단 동결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걸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실시간 상품 가격만 일단 체크해 볼 텐데, 지금 하마스 지역에 또 역시나 좀, 보복에 따른,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장중에는, WTI 원유 선물이 한 1.9%, 2% 정도 상승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, 현재 지금 4%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77불 정도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, 가격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, 이제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은, 그렇게 크게 반등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전에 유가 상승 관련주들이 많이 갔을 때가 90불대 이제 육박했었을 때, 요때 한번 좀 급등을 했었는데, 지금은 저점에서 올라온 거죠. 그래서 그때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만, 한 번에 4%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,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. 뭐, 그 외에 이제 다른 상품들은 큰 변동성은 없어요. 금 가격도 0.8%, 뭐 크게 차이가 없고, 오히려 천연가스는 좀 밀렸죠. 유가에 비해서 좀 밀렸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이제 곡물 가격 이런 것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. 구리 가격이 폭 상승을 했습니다. 2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유가 상승주가 상승을 하고 나서 구리 관련주도 올라갈지, 구리 가격도 한번 일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역시나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좀 주진 않을 것 같은데,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지만,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도 좀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다.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테마들이 또 안 갈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일단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뭐 안티테마라고 하죠. 전쟁에 따른 뭐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잘 하는데, 지금처럼 미국장이 뭐 잘 올라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올라야 되고, 뭐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뭐 2차전지 이렇게도 또 올라갈 수 있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아침에 잠깐 반짝하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들 일단은 봤었을 때 뉴스를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은 대부분 또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은 추세가 좀 많이 무너진 종목들도 있는데, 이거는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한번 좀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시세가 좀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별하게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는데 매일매일 좀 그때그때 다른 뉴스들이 나와주긴 합니다.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크게 올라간 종목은 없었고요. 역시나 시간 외로 크게 올라간 종목도 없었습니다. 자, 어제도 뭐 조선주 흐름은 좀 좋았었는데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왔어요. 또 방산주는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.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고점 신호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따라가는 거는 좀
조심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. 예, 조선주는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해리스 관련주 쪽도 전이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. 뭐 그나마 좀 강했던 게 오성첨단 소재인데 뭐 다른 종목도 화학약품이라든지 뭐 에머리지,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소폭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. 그리고 현대약품 단일가 거래 풀리면서 이제 이런 윗골이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변동성이 엄청 크죠. 고점이 16%, 저가가 10%, 26% 변동성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 크게 좀 오락가락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해리스 관련주 쪽은 아마 이제 조만간에 좀 조정 이후에 지지율이라든지 뭐 9월 달에 TV 토론 요런 시기가 될 때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체크 정도는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요런 종목들이 잘 가요. 오히려 시장이 좀 상승장일 때는 요런 종목들이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요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왕거래 관련주 쪽도 어제 뭐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지금 한국석유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유가 상승 관련 수혜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은 나왔거든요. 근데 대왕거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. 자, 재건 쪽도 마찬가지예요.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고 어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데모가 대장으로 치고 가나 싶었는데 바로 또 11% 급락이 나왔습니다. 일단 재건 쪽은 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젤렌스키가 뭐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쪽과 뭔가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갈 수 있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SG가 좀 대장이었죠. SG가 역시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상승도 나왔고 재료적인 면도 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제는 다스코가 급등했다 쭉 밀렸어요.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많이 올라가긴 했죠. 저점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재건주 쪽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해요.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 쪽도 마찬가지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체크만 해두시고,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었는지 그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다목적땡 관련주도 하루 천하였던 것 같아요. 하루 반짝 움직이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조정을 좀 맞았는데 일단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은 말씀 좀 드리고, 별다른 내용 일정이 안 잡히면은 요거는 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는 예전에도 비슷한 테마들이었어요.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암살됐다. 국제유가 금반 등 아까 4% 올라가는 거 보셨죠? 그래서 유가 상승 관련주, 흥구석유, 한국석유, 중앙에너비스.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유가 상승주인데 흥국석유가 이제 대장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고요. 내일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뜰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가 상승으로 봤을 때는 요 고점 자리, 요런 고점 자리 조심하셔야 돼요. 갭이 한 10% 정도 좀 뜬다 했었을 때 여기서 윗골이 되고 쭉 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. 그래서 아침에 WTI 원유 선물 가격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요런 캔들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아침에 갭으로 떠서 밑골이 되고 내려올 수 있고, 그 다음날부터 쭉 이렇게 밀리는 흐름,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. 대장주가 흥구석유니까 일단 흥구석유 보셔야 되고,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 내로는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. 근데 대장주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는 흥구석유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해운주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대장주가 STX 그린 로직스입니다. 18% 종가가 고점 마감했고요. 시간 내로는 안 밀렸고요. 오히려 시간 내로는 흥하해운이 7% 정도 상승했고 대한해운은 3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두 종목 다 대장주로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흥하해운이 대장주였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STX 그린로직스가 오히려 좀 시세가 좋아요. 시총이 1,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금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으로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작은 거래 대금으로도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예전부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거는 흥하해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로이터에서 중국의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서 한국 반도체는 제외했다. 대만은 포함됐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제 이제 호재가 좀 됐었던 내용이고,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일단 투자 뭐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컴프러스 콜에서 나왔었죠. 그리고 HBM 쪽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매출 기대가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HBM 쪽으로 YC가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. 뭐 어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급락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그 외에 워트, DI, YC캠, 테크윙, 그리고 CXL 쪽은 애쉬콘, 네오셈, 유리기판 관련 쪽은 퓨롭틱스, 캠트로닉스, HB 테크놀로지, YC캠, 뭐 겹치는 종목이 좀 있네요. 오히려 저는 이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반도체 쪽이. 근데 어제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 밀렸는데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요즘 시장이 이렇게 좀 호재가 있는 내용 종목도 어제 월요일날 호재 내용으로 떴죠. 호재 내용으로 떴다가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락시키고 바로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.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뭐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지만 좀 버거워요. 시가 갭으로 좀 밀렸다가 13%까지 밀었는데 다음날 그거를 다시 16%로 끌어올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버티기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. 근데 뭐 어쨌든 시간 외로는 1.7% 좀 밀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. YC가 아니고 뭐 워트라든지 DI, YC캠, 테크윙 이런 쪽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시간 외로는 DI가 2.3% 정도 올랐습니다. 근데 웬만하면 이제 대장주 YC를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렸다가 이제 시가 자리를 지지하고 전일 종가 자리를 다시 한번 뚫어주는 구간 뭐 그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하루하루가 너무 달라요. 이게 막 장대 양봉 나왔으면 이거 뚫어주면 더 가는 차트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좀 안심을 하기는 좀 어렵고 짧게만 좀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예전처럼 저항대 자리 뚫어주고 쭉 가는 시장이면 좋은데 지금 요런 흐름은 좀 잘 안 나오죠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엑시콘, 네오셈 일단 저점에서 좀 올라오긴 하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CXA 쪽은 그렇게 거래대금이 붙진 않았고 유리기판 쪽은 그래도 좀 예전에는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좀 쏙 들어갔죠. HB 테크놀로지가 또 며칠 좀 반짝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루 정도는 좀 볼 것 같습니다.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이 나올지 거래대금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HBM 쪽 이쪽으로 일단 자금이 좀 또 몰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CXL과 유리기판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지 보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나라가 좀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번 방한을 했었죠. 그래서 뭐 한번 쓱 둘러보고 갔는데 아직 일정은 나온 게 없어요. 그리고 뭐 스웨덴 쪽도 있고 뭐 네덜란드 쪽도 있고 중동 쪽 동유럽에서는 루마니아도 어제 좀 이슈가 좀 돼서 올라왔는데 아직 확정이 된 일정이 없어요. 그래서 일정이 원전 쪽에 있으면은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원전 쪽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예전에 한때 시세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나왔을 때도 충분히 갈 수 있다. 그래서 요거는 또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며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. 한전산업, 두산에너빌리티, BHI, 우리기술 이렇게 있는데 한전산업이 어제 좀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도 좀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으면 일정이 있으면은 좀
공격적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보다가 말았습니다. 왜냐하면 앞선 이 매물대 자리를 뚫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 준다면 15,000원 요런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확실하게 호재 이슈가 있어야지만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, 두산 쪽은 요즘 두산 밥캣 뭐 물적 분할 때문에 조금 좀 꺼려지긴 해요. 근데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밀렸는데 일단 뭐 이건 배제하고 BHI라든지 우리기술, 예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우리기술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는데 재료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요거는 관망을 해볼 예정입니다. 지금 당장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. 추가적인 이슈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전 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크게 올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또 횡보했다가 눌림 주고 또 크게 반등하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눌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언제 이슈 터지면서 또 끌어올릴지 몰라요. 그래서 관심 있게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한 10몇 분 남았는데, 뭐, 그거까지 다 좀 보고, 일단 흐름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, 시장이 뭐 워낙 좋아서, 꼭 다 보진 않아도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갭으로 떴을 때, 좀 무리하게 따라잡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시장 또 수급도 봐야 되고, 일단 갭으로 뜨면은 반영이 좀 된 거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은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다음 주 됐을 때 한번 시장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고 일단 8월의 첫날인데 뭐 갭상승은 일단 기분을 좋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가 잘 지지해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힘든 7월 잘 보내셨고요. 이제 8월달은 그래도 좀 괜찮은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